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2018년 4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획한 것이 약 3회차, 3개 정도를 이제 풀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2019년도도 이제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2018년도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바닥 슬랩이 기초판 역할을 하는 것. 자,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예. 온통 기초였어요. 온통 기초를 또 다른 말로 매트 파운데이션.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용접성, 그 다음 내진성을 높인 것은, 예, 아주 두꺼운 판. TMCP강이라고 얘기했죠. 아변시의 제어 냉각을 통해서 성질을 되게 높인 이제 그런 강제입니다. 되게 고강도이고 용접성도 되게 좋습니다. 자, 3번. 피복 두께를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것. 제가 잘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물속에서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예, 피복 두께가 두껍다라고 했고 100mm였잖아요. 100mm. 10cm였죠. 예. 4번. 입체 트러스로 오른 것 그랬어요. 입체 트러스. 자, 선을 모두 연결한 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평면 트러스보다 훨씬 큰 하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부재가 좀 좌굴이, 그러니까 버클링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구성 부재를 규칙적인 삼각형 형태로 배열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벽돌조에서 내력벽 두께. 자, 내력벽 두께는 최소 두께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바로 20대 1이었었죠. 그 다음 내력벽 높이는 내력벽의 높이는 4m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4m를 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해당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 해야 되고, 블럭일 경우에는 어땠죠? 블럭일 경우에는 16분의 1이었죠. 예, 헷갈립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은 2.5D 이상이었죠. 나무 말뚝도 2.5D였어요. 나무 말뚝도 그랬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도 다, 예, 2.5배 이상 이렇게 됐었죠. 자, 벽돌의 마름질하고 관계해서, 그러니까 크기를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크기가 가장 큰 거. 2호 토막은 25% 썼다. 7호 토막은 75% 썼다. 반절은 반 잘라서 썼다. 반절은 반의 반을 썼다. 그러면 제일 큰 건 7호죠. 예. 8번은 넘어갈게요. 워낙 많이 풀어봤던 거고. 자, 1회차였습니까? 프랑식 살키가 똑같이 또 출제가 됐네요. 예.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제가 됐네. 한 켜의 길이 마구리 병행해서 쌓는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막구조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네. 넓은 공간 덮을 수 있죠. 자, 힘의 흐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조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재는 항상 인장력 작용하도록 해야 되고, 항상 이게 문제죠. 어느 구조든지 간에 응력이 집중되는 건 파손되지 않도록 하라.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11번. 자,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하 일대를, 예, 이 방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철골 구조의 장점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장점이 아닌 것. 강도가 커서 가볍게 할 수 있다. 공사비가 싸고 내화적이다. 내화적이진 못했죠. 불연제이긴 했지만, 네. 정답은, 틀린 답은 2번. 큰 스팽 구조물, 고층 구조물 맞았고요. 연성 구조이므로 취성 파괴 방지할 수 있었죠. 자, 13번. 피복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것 그랬죠. 자, 내화성, 불에서 강하게 하려고, 내구성 강하게 하려고, 예, 어는 것을 방지한다. 이건 피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맞죠. 이것도 넘어갈까요? 보호 없이 바닥판 했던 거, 예, 플랫슬랩이었죠. 자, 15번이요.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단층에서 내력, 예, 이것도 뭐, 예, 15제곱이었죠. 예.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왔던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비슷하다.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게 느낄 수 있죠. 자, 조적식 구조에서 계고부와 바로 위층 계고부의 수직거리 60cm였죠. 예, 600m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러스를 종횡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예, 그래서 넓은 건 체육관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바로 스페이스 프레임이에요. 재료를 입체적으로 조립한 뼈대인데 경량이면서도 아주 강성이 높습니다. 강성이 아주 높고요. 입체적으로 배열이 됐기 때문에 응력도 균등하게 이제 나눌 수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가 여러 겹 겹쳐서 쌓은 아치가 여러 겹 겹친 거 층돌이라고 얘기했죠. 19번 목조벽체에서 이거 했었죠. 예, 저번 회차에서 정답은 깔돌이 넘어가겠고. 자, 20번 절충식 지붕에서 동자기둥이 받는 부재가 뭐냐? 예, 동자기둥. 동자기둥을 받는 부재는 그 마룻대하고 중돌이의 맞춤을 하고 산지 또는 못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동자기둥이 받는 부재는 중돌이와 마룻대가 되겠습니다. 21번 미리 거푸집. 예, 이것도 했었죠. 프리팩트. 이번엔 프리팩트로 나왔네요. 플레이스트라고 해도 맞는다라고 얘기했죠. 몰탈 또는 콘크리트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겨우 형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엉키는 초기 단계 응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밟아도 될 것 같아서 밟았더니 아직 굳지 않아서 여러분들 발자국이 그냥 훅 남아버리는 상태. 그래서 고체는 아닌데 고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 그것을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굳은 건 아니고 응결이 지나야 완벽하게 굳어지는 경화가 됩니다. 응결은 아직 굳지 않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자, 응결이 지나야 경화가 되는데 응결도요, 콘크리트를 만들자마자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응결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초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1시간부터고요. 그 다음에 응결이 끝난다. 그것을 종결, 그래서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응결의 초결, 종결 물어보면 1시간, 10시간이라고 보시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10시간이 지나면 경화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시멘트가 약 28일의 일자가 소요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3번 넘어갈게요. 돌로마이터. 균열이 커서 여물은 넣었지만 점성은 커서 해초풀 안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출제됐고. 급경성으로 알칼리에 강하다. 어디든 잘 달라붙는 건축 접착제. 접착제에서 제일 높은 거 그러면 에폭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이요. 어느 목재를 무게를 쟀더니 50g, 완전히 건조시키고 달았더니 35g. 목재의 함수율은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함수율은 여러 책에 막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변화 후분의 변화량으로 구합시다. 자, 변화 후가 35g. 변화 후가. 전이 5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변화 후가 얼마였어요? 35. 변화량 50 마이너스 35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50에서 35를 빼고 그럼 15가 되겠죠. 35분의 15. 자, 이거를 대략 계산하면 약 42.8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함수율. 예. 그러면 제가 아까 42 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42.8.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재에서 또 혼돈하지 마셔야 될 공식 하나가 있어요. 함수율 말고
수축률이 있어요. 수축률. 수축률은 변화 전분의 변화량으로 하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함수율이 희으시지 않느냐, 변화 후도 희으시지 않느냐, 이렇게 외우면 수축률은 좀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6번, 앞으로 발전될 건축 재료의 방향이 아닌 거. 이거 나쁜 말만 골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고품질, 좋은 말, 합리화, 좋은 말. 현장에서 하자? 아니죠.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단 미리 만들어진 규격화, 프리패브화가 가장 좋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파티클 보드로 잘못된 것은 파티클 보드는 나무 조각들을 접착제를 써서 이제 엉겨붙게 한 거죠. 못이나 나사를 박았을 때 지지하고 보강하는 힘 거의 목재와 같았고, 부스러기를 접착제로 해서 만든 거 맞고, 접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충 방부성 되게 높아요. 응력에 따른 강도를 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파괴되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연성 그랬죠. 예. 때려서 펴진다, 전성. 조금만 힘을 줘도 깨진다, 취성. 힘을 줬다가 힘을 뺐더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탄성. 야, 29번 또 나왔네요. 예, 근데 조심할 거, 이번에 내화성이 큰 거예요. 그냥 내화도 보고 야, 답 화강암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문제는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 자, 내화성이 큰 거, 안산암, 응회암, 사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답은 응회암이 되겠죠. 30번 또 나왔어요. 아스팔트 품질의 관계가 먼 거 뭐뭐 있었다고 그랬지? 압축 강도, 마모도, 비중 그랬죠. 예. 31번 형성 원인에 따른 분류 중 화성암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알아두실 수밖에 없어요. 석회암이 수성암이었죠. 수성암.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석회암은 시멘트 원료였다. 이거 기억하시고, 석회암의 주성분이 뭐였다? 탄산석회여서 석회암이 변한 돌이 뭐였다? 대리석이었다. 이건 어디에만 썼어? 내부에만 썼다. 이런 거. 열과 산에는 좀 취약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계속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겨울에는 원래 공사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또는 바닷물. 또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빨리 굳는 것이 좋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정답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아니면 알루미나 시멘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딱 알루미나 나왔네. 조강 며칠 만에 굳어요? 7일. 알루미나 하루 만에 굳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며칠? 28일 이렇게 걸린다고 했죠. 자, 33번 문제가 훈련생들이, 학생들이 제일 좀 어이없어하고 좀 황당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청동 구리와 주석이야 이제 그렇게 알고 시험장을 들어가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원소기호로 나와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주석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원소기호로 뭐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구리는 CU고요. 주석은 SN이에요. 이게 청동이고, 그러면 청동 말고 황동은 있는데, 황동은 구리와 아연이죠. 예, 그래서 구리와 주석이 청동, 구리와 아연이 황동.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르내리 창에 사용되는 철물. 창을 올렸다가, 우리 대한민국엔 별로 오르내리 창이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창을 올려서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올렸을 때 잠가 놓는 것을 크레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미석이 창,
플라스틱 창이나 알루미늄 세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걸어두는 장치 있잖아요. 이것도 크레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선 차단성이 가장 큰 금속? 납이에요. 납. PB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PB. 자, 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납에서 꼭 알아두실 거. 비중이 11.4로 비철금속 중에서는 비중이 제일 큰 금속이에요. 그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 시멘트가 아닌 거. 원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무언가를 섞었다는 거예요. 고로 많이 나왔죠? 용광로에서 나오는 슬래그. 그 다음에 이제 착색 안료를 넣은 거. 플라이애쉬 그러면 멘트가 뭐요?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재를 모아서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이건 그냥 일반 시멘트를 얘기하죠. 네. 자, 저 기억납니다. 37번 다공질 벽돌. 예, 똑같이 출제가 됐죠. 톱질 못 받기? 쉬웠죠. 예, 쉬웠죠. 38번 알루미늄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불에 약하고요. 전기 전도 잘하고 반사율 뛰어나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열 전도율도 매우 컸었던 이런 겁니다. 부드럽고 가공성 용이하다. 산과 알칼리에 침식당합니다. 그 다음 알칼리에 침식되기 때문에 알칼리의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였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이 접할 때는 반드시 부식 방지 처리를 하시고 알루미늄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39번 넓은 대패로 나이테를 따라서 만들었다. 자, 힌트. 두루마리를 펴듯이 원목의 낭비가 적어서 대부분 합판 제조에 쓰인다. 자, 어떻게 됐었죠? 원목을 쐐기로 박아 놓고 회전을 시킬 때 칼날 갖다 대. 그러면 이렇게 풀려 나오겠죠. 이것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로터리 베니어라고 얘기했죠. 얇은 강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멍을 도려냈다. 두 가지 생각하세요. 펀칭 메탈 아니면 메탈라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기구멍, 라디에이터 커버에 쓰인다고 했죠. 펀칭 메탈이요. 만약에 그게 아닌 펀칭 메탈이 아닌 금을 냈다. 철판에 자르는 자국을 내서 옆으로 잡아당긴 것 이런 거는 이제 몰탈 바탕에 주되게 썼던 거잖아요. 그거는 펀칭 메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메탈라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용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1번 주택의 거실 배치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가구가 거실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구 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 구성원 수는요. 침실 크기 결정할 때, 부엌 크기 결정할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규모도 결정이 되겠죠. 동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랬죠. 거실은 뭘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의 통로가 됐다가는 안 된다.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핵심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중심적 위치에 둬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건 동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셀 표색 OR, 예, 이거 빨간색이라고 얘기했죠. 색상명도 채도로 한다. 예, 맞았고. 순색, 예, 비슷하게 나왔죠. 14가 채도, 5R은 색상이죠, 색상. 예, 4가 명도였죠. 예. 자, 실내 조명 순서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자, 기능사 시험은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 소요
조도를 결정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 게 소요 전등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 44번 개별식 급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순간 저탕, 공기, 물 다 맞아. 개별식 급탕 방식이 아니고 중앙식 급탕 방식에 직접하고 간접 가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됩니다. 배치도, 지붕만 보여, 앞마당 보여,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인접 대지 경계선 보여요.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게 배치도였죠. 자, 여기에 대지 경계선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은 일점세선이에요. 중심선을 쓸 때도 사용을 하지만 네, 대지 경계선을 할 때도 일점세선을 씁니다. 예, 46번 증기난방 또 나왔네요. 예, 옳지 않은 거, 예, 열량 조절 쉽지 않았죠. 계속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죠. 지금 3회차를 풀어보고 있는데도 몇 개씩이 보이죠. 꽤 많은 양을 풀어보신다면 아마 중복되는 게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건축물 묘사 도구 중 여러 가지 색이 있다, 색층이 일정하다, 깨끗하다, 선명하다 이런 것은 결국 잉크가 되죠. 연필 같은 게 많이 출제되죠. 명암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번져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번진다. 예, 그걸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에스컬레이터로 잘못된 것은 수송량에 비해선 저면적이 작아요. 워낙 크긴 커요. 근데 물건이든 사람이든 워낙 수송량이 연속 수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면적이 크긴 크지만 그래도 수송량이 워낙 많으니까 좀 작다고 치자.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대기 시간 없고 연속적이다. 예, 수송 능력이 작다고요. 예, 요게 잘못됐죠. 주변이 오픈됐기 때문에 광고 효과 큽니다.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보다 약 10배 이상 커요. 굉장히 큰 거죠. 49번 연립주택 중 경사지를 이용해 상부로 갈수록 약간씩 뒤로 후퇴돼 경사지에다가 집을 조금씩 뒤로 짓는 것. 그래서 각 집에 테라스가 이렇게 생겨지는 것. 네, 그래서 정답은 테라스 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0번. 자, 잘못된 거 봅시다. 우드 윈도우, 목재창, 플라스틱 도어, 합성수지, 알루미늄 창 맞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지금 SS는 스틸 셔터예요. 이거는 스틸 셔터. 예. 자, 51번 대수선으로 조심하세요. 옳은 걸 묻는 겁니다. 대수선, 기둥 3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 3개. 기둥 3개, 보 3개, 지붕틀 3개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기둥 2개에서 틀렸고 지붕 4개에서 틀렸고 면적 얘기할 때는 30제곱 다 3이 들어갑니다. 30제곱인데 20제곱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펜스, 담장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대수선에 들어갔죠. 52번 실내 환기 척도로 사용되는 거. 실내 환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몇 ppm이야? 1000ppm을 기준으로 했었죠. 53번 다음이 결정하는 것.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바닥 면적이 660, 층수가 4개 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연, 초, 다, 이. 자,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다. 4층 이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 그러면 660 초과, 다세대 그러면 660 이하. 근데 여기 지금 66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다세대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 쉽습니다.
CA 방향이 정면도일 때 이쪽이 우리가 정면에서 봤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있을 때 이쪽이 정면이래요. 프론트. 정면이라면 C는 어디냐?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를 보자고요. 자, 서 있을 때 C는 왼쪽이죠. 예, 좌측면도죠. 자, 55번. 네, 체감 온도라고도 얘기했던 실감 온도와 관계없는 거. 온도, 습도, 기류. 이게 기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열복사는 아니었죠. 결로현상으로 맞는 말은 습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하게 되면 수분이 공기 중에 수분이 그 이상은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대요. 또 그 공기가 어느 점 이하까지 차가우게 되면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걸 결로현상이라고 한다. 이슬노자. 자, 이슬이 맺혀지는 온도. 그래서 노점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7번. 직접 조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직접 조명. 바로 내리쬐는 조명이죠. 조명률 좋죠. 직사 눈부심은 있죠. 공장 같은 데 적합하죠. 예. 자, 58번. 압력 탱크로 오른 겁니다. 오른 거. 압력 탱크로 오른 거. 급수 압력 일정하지 못했죠. 급수 압력 일정하지 못했죠. 압력 탱크는 정전이 되면 못 써요.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았다면 단수 정도에서는 쓸 수 있었죠. 위생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었죠. 압력 탱크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주택단지에서 근린 분구를 이루는 주택 호수. 자, 일단 요것도 알아두셔야겠지만 주택단지 구성은 일단 제일 작은 인보구가 있고요. 그 다음이 근린 분구가 있고 그 다음이 근린 주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인보구가 약 여기 써 있다시피 20에서 40호, 40집 정도가 있고 인원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인보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보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린 분구가 약 400에서 500호, 500집 정도 되고 그때 인원이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쓰면서도 좀 너무 많나 싶었는데 예. 인보구가 100에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보구가요. 예, 2,000에서 2,5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근린 분구가 되는데 1,600에서 2,000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약 한 8,000에서 10,000명. 요즘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죠. 자, 그래서 근린 분구. 여기서는 호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400에서 500호인데 인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원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60번 틀의 봉수 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증발. 오래 안 썼어. 증발. 그쵸? 모세관, 시로락이나 머리카락이 걸렸을 때 물이 빠져나가. 그 다음 사이펀. 자기 사이펀이 있었고 유도 사이펀이 있었잖아요. 다른 위에서 물이 다량으로 흘러내려갈 때 우리 집의 봉수도 빠져나가는 게 유도 사이펀. 우리 집에서 배수구로 물이 다량으로 내려갈 때 물이 휩쓸려 나가는 게 자기 사이펀. 다 해당이 되지만 간접 배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죠. 예. 자, 이것으로 관연도를 약 3개치 3회 정도를 풀어봤고요. 아까도 저번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일단 각 과목별 내용을 먼저 일단 파악을 하셔야겠죠.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바로 관연도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관연도를 풀게 되면 단어의 낯섦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건축을 전공을 안 하셨던 분들은 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별 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되게 좀 보시고 나서 관연도를 지금 저는 총 1년에 시험이 4번이 있는데 3번, 3회치만 풀어봤거든요.
최소 5년치 정도는 풀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모든 수험생분들, 모든 학생분들 다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